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6분입니다. 세계 최초 로봇 마라톤 대회가 이번 주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립니다. 중국에서 다양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등 휴머노이드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프로 전망 어떨까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인복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장 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휴머노이드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더욱 치열해지면서 주목받고 있는데 이렇게 좀 급부상했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네. 왜 이렇게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겁니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GPT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챗GPT,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이 급등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주식과 관련돼서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서 어떤 산업들이 또 다음에 성장하게 될까 이거를 관심 가지기 시작했어요. 네. 생각해 보게 되면 지금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보게 되면은 AI들이 현재는 읽고 보고 생각하고 네. 듣고 말까지 할 수 있게 됐죠. 친구처럼 대화 나누는 사람 점점 늘어납니다. 그런데 GPT가 지금 못하는 게 있어요. 뭐요? 여기 못 있어요. 네, 무슨 말씀? 의자에 앉을 수가 없죠.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들이랑 같이 네. 존재하는 게 안 되는데 네. 이게 되려면 인공지능들이 육체를 가져야 됩니다. 이래서 AI 다음은 뭐가 될 것이냐? 육체를 가질 수 있는 AI. 한마디로 휴머노이드 같은 구조가 시작이에요. 있는.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랑 같이 생활하면서 데이터를 더 많이 흡수할 수 있게 돼요. 근데 바로 이 부분에서 정확히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네. 2024년도 3월 달에 미국 휴머노이드 회사 중에 피규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 회사가 실험적인 것들 영상을 보여줬는데 네. 휴머노이드 만든 피규어란 로봇에 GPT를 장착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인간하고 소통을 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보여줬었죠. 네. 그 다음에 관심이 다시 좀 급부상했었어요. 근데 두 번째 이슈가 더 있습니다. 네. 중국이에요. 중국이 뛰어들게 되면서 중국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뭔가 뛰어들면은 다른 나라들이 규제를 좀 봐야 되고 천천히 가야 되는데 팍팍 밀어주죠. 특성상 많이 밀어주고 돈도 많이 씁니다. 이러다 네. 보니까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게 돼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무서운 게 뒤에서 저희가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중국 하면 생각나는 게 가성비가 있기 때문에 마치 가격. 알리바바, 네. 토무 쉐인처럼 로봇 쪽에도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래서 다들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급부상하게 된 게 일단 신체, 육체를 가져야 네네. 된다는 거에 대한 어떤 기대, 시장의 GPT 요구가 다음이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의 네. 선전. 네, 그렇군요. 이제 그래도 가장 보통 사람들, 일반 사람들에게 이제 네. 그 휴머노이드가 좀 각인이 된 게 올 초인가요? 이제 세계 가전 박람회 네, CES CES 가 있었죠. 2025 그 기조 연설에서 이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이제 그 생성형 AI 다음이 피지컬 AI다 이런 네네. 표현을 했고요. 로봇의 챗 GPT 순간이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로봇하고 챗 GPT가 결합이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앞으로 로봇 개발에 큰 어떤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 이제 기대를 네네. 만들게 됐고요. 그러면서 미국 빅테크들의 투자가 많이 올리고 있다면서요. 맞는 말입니다. 투자는 사실 그 전부터 했었는데 이번에 쐐기를 박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피지컬 AI를 보게 되면 네. 이 피지컬이 육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AI가 육체를 가지게 되는 것들. 네. 이런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제 로봇을 좀 생각해야 돼요. 로봇이 뭐냐를 생각하게 되면 네. 결국 로봇은 어떤 작업을 우리가 프로그래밍한 대로 자동으로 움직이는 기계입니다. 네. 그 이제 멀게 느껴지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집집마다 어쩌면 로봇 하나 청소기. 정도씩 있어요. 그렇죠. 네. 자, 로봇 청소기가 혼자서 돌아다니잖아요. 네.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가요. 게다가 배터리가 떨어지면 가서 충전하죠. 저희 집은 없어서 모르는데 어쨌든 근데 이 로봇 신기하긴 청소기들 해요. 돌아간다 요즘에는 그러더라고요. 턱도 넘을 수 있게 로팔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로봇 청소기의 사이즈를 키워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탑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자율주행차가 돼요. 네, 자율주행 자동차가 됩니다. 자동차. 네. 이러면은 로봇에 대한 생각이 그냥 두 발로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자동차까지 이어지게 되죠. 네. 그래서 올해 키노트에서 엔비디아가 발표를 했었을 때 네. BYD라든지 중국의 네. 토요타, 메르세드 벤츠,
아니면 샤오미와 같은 회사들하고도 협업을 발표했었어요. 네. 굉장히 산업 자체가 넓어지는 거고, 근데 또 한 가지는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그 인간을 닮은 로봇입니다. 네. 두 손과 다리가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여기까지도 엔비디아가 이슈를 몰고 간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지금까지 AI를 연구하거나 로봇을 연구하려면 시간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자기네들이 만든 기술들을 통해서 단축시켜주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챗GPT의 모멘트가 그 순간이 로봇에서 다시 왔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로봇을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그러니까 아주 조밀하게 완전히 똑같이는 피부 표현까지 네네. 하는 건 아니더라도 대충의 머리 있고 팔다리 있고 이런 네. 느낌으로 일단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종류가 좀 많아가지고 네. 제가 좀 명쾌하게 네. 예를 좀 들어드리게 되면 네. 일단 휴머노이드는 인간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요. 두 팔이 있거나 다리가 있는데 이게 고전 영화이긴 합니다만 예전에 스타워즈라는 영화에서 그 3PO라고 하는 이름의 황금색 로봇이 나왔었어요. 이거로 네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게 휴머노이드. 이게 휴머노이드예요. 아, 이제 안드로이드는 좀 다른 게 예. 인간하고 너무 비슷하게 만들어서 인간하고 얼굴 표정이나 피부도 똑같이 만들어요. 그거는 이게- 지금 나온 건 아니죠 아직. 그건 영화에서나 있죠. 아닙니다. 요즘에도 좀 있습니다. 있나요? 예, 있나요? 비슷하게는 만들고 계속 시도가 되고 있는데 네. 지금 얘기하는 휴머노이드가 약간 좀 다른 축에서 성장을 하지만 하고 피부 있어요. 이런 텍스처가 똑같다고요? 그렇죠. 거의 비슷하게 거의 만들어요. 비슷하게. 여기다가 네. 얼굴 표정까지 비슷하게 들어가서 어. 그래서 고전 영화 중에 블레이드 러너가 아, 그러네요. 거기 나왔던 게 이제 안드로이드죠. 네. 그리고요. 사이보그가 있습니다. 사이보그. 예, 사이보그. 이건 좀 단계가 더 뒤인가요? 더 뒤로 보셔도 될 진전된 것 같아요. 건가요? 네. 더 뒤쪽이고 진전될 수도 있는데 사이보그로 해서 이게 나이대에 따라서 인식하시는 게 다르겠지만 예전에 로보캅이라고 있었거든요. 네. 네, 로보캅을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로보캅이 사이보그죠. 인간의 신체를 로봇으로 대신했기 때문에 소모지 이런 거는요? 그렇죠. 소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각 부분을 대체하거나 소모지가 누구야? 이런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세대에 물병만 따라서 근데 그렇군요. 기계로 부품화가 돼 있는 건 사이보그다. 이렇게 나누시게 되면은 네. 구분하는데 무리는 없으실 겁니다. 그래요. 안드로이드가 제일 많이 나간 건가요, 그러면요? 아니요, 안드로이드는 우리가 가야 될 길 중에 하나로 보고 있어요. 아, 전 피부 표현이나 이런 것까지 된다면 가장 진화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렇긴 합니다만 네. 우리 곁에 있으려면 너무 기계적이거나 무서우면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을 닮는 게 가장 좋죠. 아. 다만 인간을 닮게 하기 위해서는 더 두려운 게 많아요. 우리랑 비슷하지 않은데 비슷한 표정을 좀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갈 예. 길이 조금 더 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로봇 시장이 도대체 어느 정도나 긍정적인 네네. 전망이 나오고 있는지 또 그 중에서 어떤 분야가 제일 유명한 분야인지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로봇이라고 하는 분야는 계속 성장하는 분야였었어요. 그 로봇 범위 자체를 잡자면 너무나 넓기 때문에 요즘에 관심 있는 것들은 우리가 휴머노이드를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럼 로봇 서비스들 중에서는 이제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건 뭐냐면 결국에 산업용입니다. 네. 산업용 로봇이 우리 공장 가면 거대한 기계팔이 있죠. 이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네. 혹은 사이즈를 줄여갖고 인간이랑 같이 옆에서 큰 사고 없이 그러니까 거대한 기계팔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네. 인간하고 같이 일하는 건 또 협업 로봇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럼 병원으로 가보게 되면요. 병원에서도 로봇들이 있어요. 네. 이제 간호사나 의사랑 같이 일하는 로봇들이 의료용 로봇이라고 하는 분야들이 좀 있고 예. 아니면 인간 곁에서 우리랑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반려 로봇 분야도 있습니다. 전 이게 참 궁금해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네. 이게 비율로 보면은 사실 50% 정도가 산업용 로봇이에요. 네. 그럼 향후에 당장 돈이 될 수 있는 로봇은 어디냐? 휴머노이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결국에 공장하고 산업입니다. 네. 그런데 향후 발전이 큰 건 뭐가 예상되느냐? 이러면 의료용으로 보셔야 돼요. 그렇죠. 이걸 헬스케어로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수술용 로봇이기 때문에 이건 이미 많이 쓰이고 있죠. 네. 근데 이거 외에 인간 옆에서 우리를 돌봐줄 수 있는 로봇이 반려 간병 로봇입니다. 같이 마치. 간병이죠. 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네. 이제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갔고 네. 1인 가구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네. 이러면 같이 커지는 것 중에 하나가 우울증입니다. 집에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네. 이래서 누군가하고 대화를 하더라도 약간 왜 우울증이 없어지잖아요. 여기를 이제 파고들 수 있는 시장 중에 하나가 반려 로봇인데 문제가 현재까지의 반려 로봇들은 로봇은 로봇대로 만들어야 되고 대화할 수 있는 건 대화할 수 있는 AI대로 만들어야 돼요. 이러니까 양쪽 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챗 GPT가 나왔기 때문에
GPT 같은 게 연동되게 되면 조금 더 쉽게 개인화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죠. 고령자들 댁에만 계시는 분들 네, 사실 맞습니다. TV 계속 틀어놓고 좀 네네. 무료하니까 어디선가 소리 들리는 거 좋아하고요. 그럼요. 하다못해 밥솥에서 밥이 다 완성됐습니다. 이 말만 들어도 반갑다고 대화해야죠. 네, 할 그러고. 정도인데 그만큼 외롭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이런 로봇이 생긴다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저도 나중에 나이 들면 네네.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기르기에도 이제 힘이 들 때 네네. 반려 누군가가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각국 네. 정부마다 돈을 많이 투자를 했고요. 이미 우리나라에서 작년부터 지자체 단위로 해서 반려 로봇들에 대한 예산은 계속 측정이 되고 투자도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그 안드로이드 로봇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네네. 그 인공 뼈라든가 근육을 갖췄는데 심지어 이게 탁 공개되고 나서 뭐 네. 기괴하다라는 평을 받았다는 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얼마 전에 네. 폴란드의 로봇 스타트업이 공개한 로봇이 있는데 이 이름이 프로토클론입니다. 프로토클론. 프로토클론이니까 네. 클론 이전 거다. 뭐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뭐에 대한 클론이냐면 인간에 대한. 그래서 인공 뼈랑 근육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관절 그게 다 있다는 거예요? 마디가? 그렇죠. 그걸 비슷하게 만든 거기 때문에 약간 그 해부학도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예, 예. 그 인간의 근육 모습만 보이는 것들 있죠. 네네. 이런 식으로 좀 힘줄 쫙 만들어놨어요. 있고. 그렇죠. 아. 예, 그게 비슷하게 보이다 보니까 움직이는 건 잘 움직이고 정교한 걸 수행하게 만들었는데 네. 좀 기괴한 거예요. 무섭기도 하고. 어. 근데 이쪽 분야에서는 사실 관심 가는 로봇들은 이미 몇 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아메카라고 하는 이름의 로봇이 있어요. 네. 이게 영국 로봇 기업 엔지니어드 아치라는 곳을 만든 건데 네. 벌써 GPT가 나오기 전부터도 얼굴 표정이 풍부합니다. 앞에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기분 좋은 얘기를 하면 웃을 수 있고요. 네. 근데 웃는 게 사람이 얼굴에는 근육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잖아요. 네. 이걸 그대로 구현해놨어요. 똑같이 웃을 수 있고 기분 나쁜 말을 하게 되면 그런 말 하지 말라면서 눈을 찡그릴 수 있고 근데 그 겉에 피부를 씌워놨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는 씌워놨습니다. 네. 완벽하진 않지만. 네. 근데 이 로봇이 제가 이제 올해 1월 달에도 CES에 갔다 왔었는데 다녀오셨군요. 거기 전시가 돼 당연히. 있었어요. 네. 근데 작년하고 차이점을 좀 보게 되면은 MWC랑 마찬가지로 작년의 차이점이 이번엔 피부를 인식했습니다. 피부를 인간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네. 가발을 씌웠어요. 아. 여기다 옷까지 입혔는데 여성으로 된 거예요? 표현이? 원래 여성형이 아니었는데 여성형을 한 것 같아요. 아메카. 네. 근데 느낌이 이상했었어요. 약간 기괴하다. 차라리 예전의 모습이었으면은 얘는 로봇이야 그래. 라고 대화를 하는데 네. 너무 인간처럼 흉내를 내려고 하니까 오히려 자연스러움이 떨어지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어쨌든 그런 아메카 같은 게 있고 또 어떤 게 있어요? 올해 정말 올해가 원년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AI 회사들 그리고 휴머노이드 회사들이 우리가 이런 걸 할 수 있어. 저마다 기술을 보여줘요. 자, 첫 번째로는 앞서 얘기했던 피규어라고 회사 있었었죠. 네, 네. 이 회사가 올해는 자체 AI 모델을 개발합니다. 이게 이름이 헬릭스라는 모델을 개발했는데 굉장히 재밌는 게 이제 상황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장을 보고 와서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로봇 2대한테 네가 이것들 알아서 정리 좀 해 라고 하고 사라져요. 그럼 로봇 2대가 하나는 선반에다가 올려놓고요. 네. 다른 로봇은 냉장고 문을 연 다음에 냉장고에 들어가는 건 냉장고에 집어넣습니다. 그럼 심지어- 어떻게 알죠? 그럼 주인이 입력을 그렇죠. 이미 세팅이 되어져 있는 세팅이 돼 것들이죠. 있어서. 근데 AI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학습을 정해진 대로 하는 로봇이 아니라 네. 생성형 AI가 들어가잖아요. 네, 네. 추론도 하고. 그렇죠. 그럼 예. 눈앞에 있는 걸 비전 카메라로 다 보면서 예. 행동을 추론하고 옆에 있는 거랑 협동을 자연스럽게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이거 무겁잖아요. 가져오면 이거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어요? 두 번째가 테슬라가 있습니다. 네, 옵티머스. 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동차 회사인데 갑자기 로봇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접근했었어요. 근데 이미 이 회사가 2022년부터 범블비라고 하는 이름의 프로토타입을 공개했었고 네, 네. 그 다음에 공개했던 게 2023년에 옵티머스입니다. 네. 이 옵티머스 2세대가 2023년도 말에 나왔어요. 그 테슬라가 얘기했던 건 뭐였냐면은 앨런 머스크가 네. 결국에는 로봇이랑 자동차랑 같답니다. 자신들이 사용하는 FSD라고 하는 자율주행 기술이 로봇에 들어가면 된다. 네, 네. 근데 이 로봇은 걸을 수 있고요. 예. 중심도 잘 잡고 예. 계란을 다른 손으로 넘겨요. 그거 본 것 같아요. 심지어 네. 올해는 어떤 게 나왔었냐면 날아오는 공을 잡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 주목하실 로봇은 어질리티 로보티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어질리티가 이제 민첩함이니까 여기서는 디짓이라는 로봇을 만들었는데 이게 가장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다리 부분이 인간처럼 생긴 게 아니라 새처럼 만들었어요. 네, 맞아요. 새처럼 민첩하다. 대신에 굉장히 빨리 달릴 수 있는 형태를 만들었던 건데 어디서 써요, 이거는요? 얘는 달리는 게 아니라 현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씁니다. 아마존 물류센터에서 사람이 제일 귀찮고 어렵고 혹은 관절 상하시기 쉬운 것 중에 무거운 하나가 거 들고 내리는 거. 그렇죠. 혹은 앉았다가 일어나는 거. 아, 네, 네. 이런 동작에서 빈 팔렛 같은 것들을 바로 컨베이어 벨트에 올리는 역할을 해요.
네. 또 이제 무서운에서 이 회사는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네. 구글이 있습니다. 네, 네. 구글이 제미나이 로보틱스를 발표를 했어요. 그랬죠. 제미나이가 인공지능인데 이걸 장착한 로보틱스입니다. 구글도 그 다른 앱트로닉이라는 회사랑 같이 아폴로라고 하는 로봇에 투자를 했는데 네. 이 로봇이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도시락 바구니를 쏴줍니다. 도시락을 바구니에 넣어서 넣는 역할까지 수행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기술이죠. 네. 자 마지막 우리나라 국내 현대자동차 그룹이 인수한 기업이 있어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보스턴 다이내믹스죠. 네. 이 회사가 전 세계에서 이족 보행 로봇이 제일 잘 만드는 회사 중에 두 하나입니다. 다리. 예. 그렇죠. 근데 이제는 과거에 좀 무겁고 뚱뚱했었던 유압식을 포기를 하고 뉴 아틀라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휴머노이드 다른 휴먼들처럼 굉장히 가볍게 만들어서 경쟁에 뛰어들었어요. 네. 이 로봇 같은 경우에 뛰다가 멈출 수 있습니다. 인간처럼 갑자기 멈추거나 뒤로 돌아가거나 지금 공장에서 일할 준비를 완료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죠. 그렇군요. 이번에 베이징에서 주말에 그 세계 첫 휴머노이드 로봇 하프 마라톤 대회가 열린다면서 하프 마라톤이면은 42.195의 반은 달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21km 이상을 달리는데 이게 원래 13일이었다가 연기가 됐으니까 네. 19일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아, 되게 좀 무섭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한 게 작년에도 이미 한번 했었습니다. 네. 근데 작년에는 로봇 한 대가 페이스메이커를 했어요. 아. 앞에서 6km 정도 걸어 뛰면서 나를 따라오면 통과할 수 있어. 이 역할을 했다가 올해는 아예 대회를 연 거죠. 네. 이 대회에 20대 이상의 로봇 기업들이 참여를 하는데 그럼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은 로봇이 이걸 완주를 하면서 물론 중간에 배터리 교체도 가능하고 다른 로봇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하고 똑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로봇은 포기하지 않고 주행하는 거는 한참도 갈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원래? 끝까지 쭉 가는 건데 네. 이제 배터리도 중간에 교체가 되는 것들이다 보니까 그럼 네. 뭘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인간처럼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가다가 물도 마시고. 아 물은 못 마실 거예요. 농담입니다. 근데 이 무서운 거는 중국이 자신들이 로봇 굴기라고 이야기하는데 불기. 네. 이게 지금 세상이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수준이 여기까지 왔고 네. 이 다음 넥스텝은 뭐냐. 중국을 세상의 공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일할 준비 끝났다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중국은 이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아까 그 저 인수한 건 있지만은 보스턴 네네. 다이나믹스 그 외에 어떤 게 있죠?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지금? 사실 수준을 말하기는 좀 그렇기는 하지만 그 IFR이라고 국제 로봇 학회가 있어요. 네.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뭐게 되면 이 협회에서는 그 우리나라의 산업용 로봇의 직원 10,000명당 도입 대수는 1위입니다. 네. 이게 산업용이니까요. 예. 이미 그 정도로 해서 환경 자체는 구축이 되어져 있어요. 그 로봇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에서 이족 보행 로봇이 거의 처음에 나온 휴머노이드가 아시모라고 있었습니다. 네, 네. 이게 일본 거였었는데 그 뒤를 이어서 2위가 우리나라거든요. 휴버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기억나실 거예요. 이게 휴보 전에 센토라고 있지 않았나요? 휴버가 그런데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와됩니다. 아, 그래요. 예, 헤드리스가 먼저 있었던 게 2002년이었었고 네. 그 2024년도 12월에 완성이 됐었어요. 아. 이 회사가 레인보 로보틱스라는 회사로 이어졌고 네, 네. 그게 최근에 삼성에서 인수를 했었죠. 네. 이렇게 이어진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또 한 가지 회사가 그 A로봇이라는 회사에서 앨리스라고 하는 이름의 로봇을 만들었어요. 예. 이 로봇이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열렸던 MWC에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어떤 동작을 했었냐면은 앞서 얘기했던 피규어가 했던 걸 거의 흡사하게 보여줬어요. 인간이랑 대화를 하고서 대화가 끝나고 나면은 네. 앞에 있는 생수병을 집어서 인간한테 건넵니다. 이거 너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로봇이었는데 네. 이제 국내 로봇인 거죠. 아. 이런 로봇들처럼 이미 수준급은 그러니까 올라와져 각이 있습니다. 딱딱 됩니까? 하면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워요. 됩니까? 아, 예. 그래요? 액션을 천천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움이 특징입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세요. 네. 신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는 수준에 좀 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요. 하지만 지금 중국 지금 엄청 앞서가고 네. 있는 것 같고요. 분위기 보니까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럼 우리 로봇 기업들은 글로벌 그 경쟁에서 어느 정도 그 지위를 가질 수 있을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이게 궁금해요. 사실 이제 AI도 마찬가지고 로봇도 마찬가지지만은 둘 다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죠. 이렇다 보니까 네. 한두 기업의 움직임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나서야 되는 일들이 필요한데 네.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지난주에 K 휴머노이드 연합이 출범을 했죠. 그렇더라고요. 네. 예, 여기서 이제 정부에서 하는 역할하고 이제 학계에서 해야 되는 역할하고
근데 제가 좀 주목할 수 있었던 거는 수요 기업들이 같이 참여를 했어요. 아, 네. 삼성 디스플레이나 CJ 대한통운과 같은 회사들이 들어왔는데 네. 이건 뭐냐면 로봇 산업들이 발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휴머노이드는요. 네. 돈 먹는 하마라고 불릴 정도로 기술적인 건 뛰어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디다 쓰느냐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럼 이런 수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다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요. 예.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이미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일을 시작했냐면은 마치 신입처럼 배우는 겁니다. 공장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 해야 되는 일은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을 저기다 나르는 거야. 단순 작업. 이거를 해야 네. 돼요. 네. 이거를 충분히 해야지만 그 다음에 인간처럼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이러면은 이런 토대가 될 수 있는 곳에 일을 해야 되죠. 네. 여기까지 들어왔다는 게 조금 의미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후발주자는 맞습니다. 이쪽에는. 네. 근데 대신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자 로봇 산업은 완제품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간 하다못해 나사 아니 배터리 부품이나. 그럼요. 네. 부품과 같은 모든 것들에서 우리나라한테 분명히 기회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가성비를 따라잡기는 쉽지 않고 그다음에 뭐 구글이나 엔비디아의 핵심 로보틱스 기술을 지금 단번에 따라잡기는 단번에 어렵지만 다른 틈새가 있다. 이 말씀해 주시는 것 그럼요. 같아요. 네. 단 하나의 분야라든지 좀 특정시킬 수 있는 분야에서 최적화시키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 승산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LG전자하고 삼성에서도 이번에 그 가정용 로봇 AI 경쟁 시동 걸었다고 기사를 네네. 본 적이 있어요. 삼성엔 볼리, LG엔 Q9. 올해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요? 솔직히 몇 년 됐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네, 몇 년 전부터 계속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 했었었는데 아. 이제 올해는 이게 홈 로봇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에서 네. 이제는 나와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이미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 올해 이제 CES나 MWC에서 중국에 있는 회사들이 홈 로봇을 좀 들고 나왔습니다. TCL과 같은 기업들이. 네, 네. 이걸 봤을 때는 홈 로봇의 존재 이유거든요. 얘한테 뭘 시킬 수 있을까? 그럼 집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들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네. 굉장히 좋은 게 하나 생긴 거예요. 과거의 스피커로 생각하시면 돼요. 스마트 스피커. 네, 네. 얘하고 지금의 로봇들이 다른 거는 이제는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불 켜줘 꺼줘가 아니라 어떤 도움을 드릴까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대화까지 갈 수 있고 아까 얘기했던 반려 로봇의 지위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쪽은 승산 있는 게임으로 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글쎄요.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로봇 산업이 성장할지 네. 또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고 한편으로는 또 너무 과한 기대인 건지도 맞습니다. 잘 네. 모르겠고 그래서요. 어떤 그 점을 주의하면서 관전 포인트를 잘 지켜보면서 투자자 입장에 접근하면 좋을지도 좀 끝으로 짚어주신다면요. 네. 저도 이제 IT 트렌드를 거의 한 10년 정도 보고 있다 보니까 사실 트렌드라고 하는 것들이 나왔다 사라지진 않습니다. 근데 항상 조금씩 성장을 했었는데 그 사회 쪽에서 이번엔 이게 좀 잘 될 것 같다 싶으면은 갑자기 투자가 몰릴 때가 있어요. 네. 이때가 제일 위험할 때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개인 그러면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산업 전체가 성장하는 건 맞거든요. 네. 그러면은 단순한 기업들보다도 제가 아까 산업이라고 했었던 이유가 많은 증권회사 이런 곳들이 지금 ETF 상품들을 내놓고 있어요. 맞아요. 이걸 보시게 되면은 투자했었던 10개 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쪽이 같이 성장을 하고 있구나. 이게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보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지금은 이게 무조건 잘 될 거야. 이렇게 달려갈 건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ETF 쪽은?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약간 이해를 못한 것 네네. 같아서 예. 길게 보자고 했던 이유가 지금 로봇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로보티스 기업들의 주가들이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것도 있을 겁니다. 네. 항상 뭔가 될 것 같으면 올라가는데 네. 그 다음에 실망을 가지고 와요. 네. 아직은 이거밖에 못하네. 네. 그럼 이제 부안해동하다 보니까 투자를 금방 하셨다면 금방 또 투자를 빼게 되죠. 네네. 그쪽은 아니고 네. 이쪽은 3년, 5년 계속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좀 큰 흐름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흐름에서 트렌드가 그쪽으로 가고 있는지 그럼요. 가고 있는 것 그 맞습니다. 방향성을 보는 게 중요하다 네, 이 말씀이셨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인복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